이 18-3은요, 호울 이펙트예요. 그래서 이것은, 1879년에 홀이라는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대학원생일 때 발견했대요. 24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적당히 좀 하지. 네, 24살 때 놀진 않고 열심히 연구를 했나 봅니다. 네. 볼티모어에 있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 한번 가봤는데, 네, 총격전이 그 밤에 벌어지고 굉장히 무서운 도시더라고요. 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볼티모어. 절대 안 갑니다. 볼티모어 가지 마세요. 총격전 벌어져요. 무서운 도시예요, 무서운 도시. 두께를 그리겠습니다. 두께를. 그리고 길이를 알면 좋아요. 길이 L, 이 길이는 D로 합시다. 그러니까 두께는 L, 도선의 폭은 D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의 이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표시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실험이냐면은, 그 전류의 방향이 실제로는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그 전자의 운동 방향이랑 반대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네. 처음에 전류의 방향을 일단 정했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험에서 이게 문제되지 않는데, 홀 효과 이 실험에서는 정확히 실험 결과가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가 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양전하가 이제 전하 운반자냐, 움직이냐, 음전하가 움직이냐를 이제 알릴 수 있고, 또한 이 단위 부피당 이 움직이는 전하의 개수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좀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것부터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QVB 해보면요. 그 방향 생각해 보세요. F는 QVB 해보면요. 신기하게도 이게 음전하냐 양전하냐 상관없이 얘가 항상 이쪽에 달라붙어요. 얘가 움직이는 애는 이쪽에 달라붙게 됩니다. 전류는 지금 다 이쪽 방향으로 걸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전류는 이런 식으로 다 걸어준 겁니다. 전류 흐르라고. 이게 그 구리 도선인데 좀 넓적한 도선이에요. 넓적한 도선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실제 전자니까 전자를 좀 더 자세히, 아이고,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다시 나오네. 전자로 설명해드리면은, 이건 없는 게 낫겠다. 이쪽에 좀 쌓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이 쌓인 거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성되죠. 근데 이게 점점 많이 쌓이면은 이 전기장이 점점 세져요. 근데 이 전기장은 이 전하를 어떻게 된다? 이 자기력과 반대 방향의 전기력이 결국 생성됩니다. 이 전기장에 의해서. 그렇죠. 전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 전하가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평형이 되게 되면 더 쌓이진 않아요. 더 쌓이진 않고 이제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험을 전압계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봐요. 전압계를 한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면은 보통에서는 0이 나와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뭐 어디를 플러스나 상관없는데 여기를 빨간색 마이너스로 연결했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값이 양의 값이 되겠죠. 네,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도선 그 전하의 운반자가 이제 음의 값을 가진 차짐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얘는 어떻게 써요? 똑같이 연결하면은 당연히 전류의 값이 어떻게 된다? 음의 값을 가진. 실제로 실험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실험해보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류의 값이 양의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였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이 음전함을 가진 거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얘 단위 부피당 밀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전기장이 일정하게 이제 생긴다고 할게요. V는 그럼 ED. 그리고 둘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평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그 QE는 QVB죠. 네. 그래서 E도 실험적으로 막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V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약분해가지고
E에다가 VB 넣겠습니다. VB. 아까 말한 V는 이제 전이차 얘기한 겁니다. 이 V는 못 구해요. 이건 드리프트 벨로시티입니다. 드리프트 벨로시티 못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고등학교 때 스분의 공식, 스분의 드리프트 벨로시티. 근데 대학교 오니까 이게 S 안 쓰고 A 쓰더라고요. A는 뭐냐면은 면적이에요, 면적. 이거 단면적, 도서의 단면적. 네, 단면적. 다시 쓰면 어떻게 해요? LD죠, LD. 다시 쓰면 LD. 다시 쓰면은 LD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드리프트 벨로시티 모르니까 이게 V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똑같은 V입니다. V를 바꿔서 넣읍시다. 뭐 어떻게 된다? LD, NE I 있고 BD 그대로 써줄게요. 이렇게 DD 없어지네요. 결국 어떻게 된다? N으로 바꿔봅시다. N으로. 그러면은 이거 써가지고 N 어떻게 된다? 벨분의 네, IB네요. IB 그거 아닌가요? 김연아 선수 소속사 IB 아닌가? 네. 그래서 사람 이름 같네요. 네. 벨이랑 김연아 소속사랑 벨이 김연아 소속사 들어가는 거 상상하세요. 좀 이상한데 IB 맞나? 그래서 뭐다 이거? 전화 운반자의 밀도예요. 그래서 그 단위 부피당 이게 몇 개 있는지 뭐 그런 거 실제로 이제 얘가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전류의 흐름이 이거 이동하는 거잖아요. 알자로 봤을 때 네. 단위 부피당 그 알자 차지 몇 개 있는지 그걸 이제 홀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됐나? E를 어떻게 하지? E를? 이 기본 전화거든요. 1.69% 시험한 19중. 질량에 대한 게 없는데. 그래서 E는 그 톰슨 그 실험으로는 못하고요. 밀리컨이 나중에 직접적으로 구했거든요. 밀리컨이 1.69 시험한 19승 쿨럼을 구했으니까 아마 그걸로 이제 그 값 넣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요. G 하겠습니다. G는 아까 전에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홀 효과가 일어난다 했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이렇게 도선을 잡고 사람이 끌어당겨도 그 안에서 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안에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자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랑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기력 방향은 V 크로스 B에 보면은 위쪽 방향 갈 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전하가 쌓이게 되고 위에는 플러스가 이렇게 쌓이게 되네. 플러스가 쌓이고 이렇게 유도된 전기장 방향은 아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네요. 네, 이제 G번이고요. 뭐 D는 여기서 뭐 이 자기장이랑 얘랑 수직이 둘 다 수직이 다 써놨는데 왜 써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써놨네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전류가 흐르는 경우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흐르는 경우, 이쪽으로 가는 경우인데 처음에는 이 경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보면은 전자가 위쪽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S가 더 전이가 T가 더 전이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잘못 설명한 거 아니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렇게 맞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가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다? 캐리어가 포지티브다. 그래서 이게 결국 맞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전류가 흐르는데 전하 운반자 양인 경우가 있나요? 이온이면 되네요. 이온.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꼭, 아닌데, 이 경우는 액체가 아니잖아요. 컨덕터잖아요. 액체에서 이온이 있으면은, 뭐, 양전하가 이렇게 움직여서 전류 흐른다고 하겠는데, 컨덕터에서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 나오면요, 이게 맞다면 이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 3번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도체를 가지고 손으로 잡고 25cm/s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위쪽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전이차를 구하라고 문제네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V는 어떻게 되나요? V는 ED에서 E가 뭐라고요? Q는 약분돼서 없죠. VB죠. VBD. 아까 제가 유도할 때 써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